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 또 여러분들도 건강 한번 챙겨보시고요. 세상은 뭐 요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세상은 두 가지의 원리를 갖게 됐죠, 그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번에 또 선거를 보더라도 뭐 자유와 평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우리가 더욱 더 이제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악마와 천사입니다. 사실 이 악마를 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흔히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왜 이제 이렇게 루시퍼라는 이름을 칭하게 되느냐면은 사실 이제 악마가 되려면 모든 좀 나쁜 조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특히나 이 루시퍼 같은 경우는 자만심이 너무 강할 때, 자만심을 너무 가질 때,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잘났어, 그죠? 나는 뭐 돈이 많아, 이렇게 뭐 자랑을 많이 하신다든지, 뭐 나는 똑똑해,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악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금액이라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정말 힘들게 벌어서 재테크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익 구조, 보이지 않는 그런 데에서의 수익 구조도 내 수익 구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많이 났을 때도 조금 더 겸손하게, 그저 겸허하게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악마가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또 유대교에서는 또 악마를 사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탄은 왜 사탄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루시퍼보다도 사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탐욕, 그죠? 욕심,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강조됐을 때 악마라고 칭하는데 역시 주식시장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에 비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막 종목이 막 날아갈 때 막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또 미수 몰빵을 해서 다음 날 황당한 일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악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악마를 무지에서 생겨날 때 그 무지가 결국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뭐로 표출이 되느냐면은 분노로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이는 악마를 아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나 아수라 이런 것들은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이 악마를 칭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아수라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지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것이 딱 떨어지느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미 제가 이런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현금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여러분들께서 과연 제 얘기를 얼마나 받아들였느냐가 이제 지금 관건이 되겠죠. 그죠? 뭐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뭐 지금 내려간단 말이냐. 그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에 발등에 딱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 정말 맞았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악마가 되지 않고 그죠? 엔젤, 천사가 되려면 오늘도 뭐든지 하나하나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식시장의 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중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틀 거래를 하고 하루 쉬고 뭐 이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 와중에서 기존에 있던 테마들이 어떤 형태였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밀었다가 또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또 올려주는 이런 부분들로 시장을 만들어 갔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죠? 반도체 중에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질 때 약하고, 그죠? 시장이 약간 반등을 줄 때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시장 분위기가 지금 보면은 이란과 뭐 이라크의 지금 전쟁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요는 어떤 진행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떠냐면은 좀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제 유가라든지 뭐 해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이제 테마보다는 약간 특징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에서 산을 하나 그리고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이제 어떤 파동 길이를 만들려고 할 때 뭐 대주주의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해지성 종목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이제 캐션 마크를 붙일 만큼 오묘한 그런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표적인 어떤 흐름들은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부분이 이번 주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총선을 치를 때 당선이 유력한 또는 그리고 또 당선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의 그 주자들을 좀 중심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면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의외로 그죠? 지금 보면은 당선이 좀 적게 돼 있는 당 쪽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의원이 나오는 주자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써니전자였죠. 그래서 안내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통상적으로 야당권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야당 쪽에 있는 관련성이 있는 종목 에이텍이라든지 동신건설이라든지 화천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락을 했죠. 그죠? 결국 이게 보면은 주식시장은 어느 날은 어떠냐면은 재료 노출에 의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또 어떨 때는 그 재료 노출을 가지고 더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 결국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랜덤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수라, 무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수급 종목은 항상 언더슈팅, 오버슈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자로 재듯이 이론적인 어떤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와 반면에서 지금 보면은 한쪽에서의 어떤 써니전자라든지 안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는 현재의 그 대권에 나올 수 있었던 주자의 어떤 약간 데미지가 생기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과거에 보면은 제가 이 4년, 5년마다 있는 대선주들을 제가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였냐면은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있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좀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보면은 어땠냐면은 그 대권이 일어나기 한 2, 3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여서 대선을 치르기 전에는 이미 주가는 하락을 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그 대권 주자가 대선에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끌고 갔던 딱 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종목이 뭐였냐면 4대강이었거든요. 그중에 이하공룡이 그 선거를 치르는 그 전날까지도 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당선된과 동시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그것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는 대부분 이 주가들이 결과론보다는 먼저 미리 움직여서 그 결과가 나올 시점 얼마 전에는 주가가 전부 다 하락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 워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이 워터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뭐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사실 이 워터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같이 좀 움직여주는데 삼성전자가 뭐 미국의 텍사스에 뭐 60조를 뭐 지원한다,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워터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항상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 아침에 갭 하락을 하면 또 1시 반이나 2시쯤 되면은 벌떡 살아나고 이런 과정이 지금 보면은 거의 한 일주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5일선에 탁 올려놨던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또 뭐 갭 하락을 할지 뭐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튼 이 종목의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밀렸다가도 어떠냐면은 다시 살아나는. 그죠? 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렸을 때 음봉이었는데 양봉을 바꾸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의 좀 카멜레온 같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가를 보실 때 이 과거에는 보면은 이 카멜레온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이 하락해서 다시 빨간불을 켜준다든지 보합선까지 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지금 오늘날의 주식시장은 그런 종목이 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치 않는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에서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고 제가 이제 주말 특집으로 제 유튜브에서 드렸던 종목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월요일까지는 좀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파동을 만드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지만 지금 조금 이제 급락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 가장 좀 특징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유가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그 흐름 자체가 5일선을 기준으로 한 이런 어떤 흐름 자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이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 이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니까 좀 하락 포지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합시다라고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가시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주 이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유튜브,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제가 이제 주말 특집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보시던데요. 사실 뭐 JNTC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퓨롭틱스, YC캠,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상승한 종목이고 뭡니까 그 JNTC, KNTC와 J와 JNTC를 제가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상한가가 나왔고 뭐 물론 한 종목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시장을 읽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시장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델리 TV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이 유튜브가 또 마치고 나면 올라가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가능했다. 지금쯤 현금을 최소한 60% 많게는 80%까지 들고 있으면서 지금 해지성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제 유튜브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 방송을 듣고 그 유튜버를 보신 분 중에서 제가 거기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따시기처럼 하자 뭐 이랬는데 그분이 나이가 30대인데 25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10일이니까 딱 2주죠. 일주일에 거래일수가 5일이니까 2주 만에 250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아십니까? 170%의 승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428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분이 2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느냐? 처음에는 딱 250만 원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냈어요. 딱 그 하는 대로. 뭐 하루에 뭐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다가 이 10번의 방송, 그러니까 10일 동안 중에서 딱 2번의 미수를 쓴 거예요. 신용 미수를.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302% 났을 때 미수를 쓰니까 4배, 5배 쓸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신용을 1,200만 원을 썼는데 그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종목이, 그래서 그 종목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또 뭐 한 종목에서도 크게 수익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제 뭐 미국 시장 하락했다고 겁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에 맞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럼 상승할 때는 어때요? 오히려 상승할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상승할 때는 조금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기가 힘들어요. 왜? 추세를 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락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이 진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력들의 구조도 어떠냐면은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폭을 파동 길이를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수익 구조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돈만 있으면은 하락장이든 뭐든 전혀 걱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 유튜브 보시면서 주말 특집, 그죠? 잘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형편이 되어서 제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만 잘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 하신다면은 크게 좀 리스크는 적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잖아요. 와, 내가 이래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이거 해보는데도 아니더라. 이렇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번 제가 여기서 수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 소용없죠.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무릎을 치면서, 거기 이제 오신 분들이 그래요. 1년 동안 제 유튜브를 관찰하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1차적으로 유튜브를 좀 보라 이거죠.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구나. 지금 이 다우지수 오늘 어떻게 됐죠? 이 지금 상당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가 여기입니다. 지난주 여기. 여기에서 제가 이 61선, 이 시장에서 이 지표 중에서 61선이 깨지면은 뭐라고 했나요? 사람의 척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라인에서도 이 지금 4일, 우리가 이제 4일 거래였으니까 여기서만 제가 대응을 잘해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하락하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 반등을 줄 때 가는가 보다 이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또 안 판다고 했죠. 아마 이렇게 해서 안 팔으신 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제 이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다우지수 같은 이 지표는 어떤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캔들을 있잖아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 이 시선이, 그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그죠? 쳐박고 이래 있으면은 내가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해요. 그 시선의 방향이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표에서 이 시선의 방향은 뭐냐면 이 캔들이란 말이에요. 캔들.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이 캔들인데 이 캔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지표가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는 지표가 가치 투자의 지표지만은 가장 안 좋은 지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서울가스 가게 한가 빵빵 한 4방 때릴 때처럼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제 이 60일선만 깨지면은 팍팍 내려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팍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가가지고 밑꼬리를 살짝 달아놨지만은 이미 추세라는 거는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주가를 돌려세우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맨날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 안 한다, 어쩐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금리 인하, 그죠? 이제는 뭐예요? 금리 인하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오히려 뭐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과 중동의 사태가 불거져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힘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주가를 떨어뜨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의 심리를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아,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그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이후에 지금은 뭐야? 아, 그래, 지금 금리 인하 힘들어. 물가지수 이렇게 되잖아. 아, 어쩌면 인상할지도 몰라. 저 봐봐, 중동 지금 싸움하고 난리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투자자들이 그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수긍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식시장은 어떻게 한다?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제 유튜브를 잘 봤다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 그죠? 제가 3월 21일부터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계속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차트예요.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어제 우리 PD님한테 넘겼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면 더 밀렸어요. 이제는 이미 추세는 꺾였어요. 추세는 꺾였기 때문에 여기 항상 이 라인을 올라서는 거는 제가 몇 박자라고 했죠? 3박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60일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여기 밑에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깨고 지금 현재 여기 이평선이 200일선이 없는데 200일선까지 밑으로까지 깨지게 되면은 조금 조정폭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지금 다우 지수를 봐야 되느냐면은 다우지수가 모든 세계 경제 지표에 뭡니까? 바로미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우지수가 막 쳐박는데 우리 시장에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날아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사고 있지만 똑같아요. 그들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요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1조를 사는데 기관이 1조를 팔아요. 거래소 시장에.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외인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인들은 팔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팝니다. 폭탄 매물을 막 쏟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막 이렇게 계속 사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넉넉고 뭐 내가 이 종목을 뭐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후에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60일선이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은 얘들 잘 보세요. 요렇게 살릴 듯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그죠? 여기도 보면 살릴 듯 하다가 죽이고. 결국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미국 시장의 모습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죽이고 달래고 죽이고 이 계속 이런 패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겠지 하는데 또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60일선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다우 지수하고 그죠? 우리 보통 이 코스피 시장하고 뭐 같이 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우 지수는 먼저 깨졌어요. 깨지고 그러면 깨졌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안 깨졌고 그죠? 그러면 나스닥이 이거를 따라가는 것 같고
우리 시장에 코스닥은 또 누굴 따라가느냐면은 다우지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60일선이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 있는 121평선, 뭐 201선 뭐 이런 것들도 어쩌면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좀 더 그저 중동 전쟁이 좀 더 확산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된다? 더 밀릴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늦지 않다, 여기도 늦지 않다. 그럼 지금도 뭐예요?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늦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만약에 이 밑에 확 이렇게 밀려버리잖아요. 그때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보시고 아시겠죠? 일단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물론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어떠냐면은 손실이 많이 난 종목부터 쳐내는 게 이 주식 시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의 1순위인데 지금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것은 좀 여러분들께서 챙기고 아시겠죠? 손실이 나 있는 부분은 물량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 물량이 내가 여기에서 20% 30%가 더 빠졌을 때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너무 많아. 걔가 뭐 50% 뭐 몇 프로 빠져도 난 그 밑에서 100%를 더 쳐올릴 수 있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 주식시장은 항상 순환하잖아요. 빠졌다가 다시 가고. 그렇지만 나는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되고, 그죠? 현금이 있어야 되고, 또 빠른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 고점,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은 파동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만 원짜리를 뭐 지금 뭐 15만 원, 뭐 20만 원 지금 가려고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는 추세를 보는 것이 있고 추세가 아닌 세력주, 쉽게 말하면 세력주의 어떤 똑같은 반도체라도 한미 반도체나 그죠 이수페타시스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은 어때요? 약간의 좀 추세잖아. 그죠? 물론 이수페타시스도 가끔씩은 세력주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뭐 제주반도체는 아예 뭐 반도체 중에서 세력주였지만 지금은 좀 밀려버렸듯이. 그럼 최근에 우리가 세력주가 뭐였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세력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단기 고점의 징후를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제 세력주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시장이 하락하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은 세력주들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을 때는 어때요? 한정돼 있잖아. 딱 이 종목 외인 기관이 많이 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막 이런 현대차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그죠? 밸류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테마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유가나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테마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해지성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런 테마들이 또다시 뭐 식량이나 뭐나 전쟁을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애들이 누굽니까? 피롭틱스, 그죠? YC캠, HB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한 3, 4일 동안 보면은 거래 대금이 4천억, 6천억 막 일주일 동안 계속 터졌단 말이에요. 터져서 나왔는데 월요일 날 단기 고점을 딱 찍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을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테마가 왕성한 종목들이 완전히 거래 대금을 많이 싣고 불꽃을 막 이렇게 피울 때 후발로 그룹들이 딱 한 그룹이 생겼잖아요. 뭐가 생겼습니까? 제가 제 주말 특집에서 두 종목 드렸던 그죠? KNJ하고 JNTC 상한가 같잖아. 걔들이 하나는 KNJ 같은 경우는 시간에 100만 주를 쌓았어요. 시간 상한가를 100만 주를 쌓았고 그 뭡니까 JNTC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장중에 땡겨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 뒤를
따르는 종목들이 상한가 모습들이 강하게 막 부추기고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좀 약간 단기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꽃처럼 막 화랑이 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초전도체 처음에 뭐 나왔죠? 신성델타 그룹이 나왔잖아요. 신성델타 뭐 파워로직스 막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뭐 나왔습니까? 서남하고 막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막 쥐어서 한 그룹이 엄청 상승을 하고 파동을 만들었는데 뒤에 또 후발로 또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가 뭐냐면은 그 종목들이 단기 고점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하락장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가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친다. 그럼 그 뒤에 또 뭐가 나온다.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하락장이 깊어지면은 이 뒤에 뭡니까? 뒤에 나오는 후발주자로 나오는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새끼를 친단 말이에요. 치지만 이렇게 시장이 팍 무너질 때는 얘는 지금 저보다 뭐였어요? 반도체잖아. 반도체니까 딱 빨리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장에서 이 테마가 나왔네. 그럼 이 그룹이 됐네. 그다음에 또 이 그룹이 똑같은 계열인데도 이 그룹이 만들어졌네. 또 이 그룹이 만들어지네. 이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테마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그죠? 이제 이런 종목을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피롭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고점이면서 지금 보세요. 여기도 뭐 이 터진 거래량을 보세요. 4천억, 6천억 막 계속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터지면서 단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그 마무리를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음 날 제가 말씀드렸던 JNTC가 지금 제가 주말 특집으로 드리면요. 다음 날 상한가 나온 게요. 2번이나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그럼 월요일 상한가 나오고. 이제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 JNTC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얘가 월요일 날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종목들이 뒤에 나오면서 다음 날 어떤 역할을 못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 다 끝났느냐, 끝이 나지 않았느냐. 이제는 철저하게 뭘 보셔야 되는 거죠? 기술적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 종목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그죠? 가장 생명선 그러니까 세력주의 가장 생명선은 5일선인데 조금 더 시장이 좋을 때는 제가 어디까지 볼 수가 있다고 했죠? 21선까지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시장이 되게 더 좋을 때는 61선까지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장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어때요?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오늘은 사자수 이거 저 뭡니까? 여러분들 우공이산 이거 필명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이 우공이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어리석을 우자잖아, 그죠? 우공이라는 이 노인네가 나이가 40이에요, 40인데 자기 집 앞에 엄청나게 큰 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700리가 되고요. 높이가 만 길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2개가 있어서 자기 집을 그러니까 자기 집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손자들하고 전부 다 야, 우리 저 산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리자. 전부 다 파헤쳐 갖고 저쪽으로 이동시키자. 이래서 1년 동안 자기들 아들하고 손자고 막 이렇게 막 그 흙을 파서 이제 저쪽으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사람 봐라. 저렇게 큰 산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어떻게 자기들이 당신이 만약에 죽고 나면은 어떻게 그거 다 할 거냐. 그럼 내 자손 대대로 계속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이게 재밌는 얘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산의 주인공 산신령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겠다 해서 스스로 그 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쪽으로 그냥 옮겼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뭐가 안 된다. 보세요. 250만 원까지 시작해갖고 지금 벌써 428만 원, 예? 170% 수익을 냈습니다. 나이 30에. 나는 그분이 반드시 나는 1000억 자산가가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딱 이게 자신감이 있고, 그죠? 딱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될 때는 딱 한번 미수도 지르고 신용도 지르지만 안 될 때는 딱 몸을 사리고 현금을 딱 하는. 그게 벌써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우공이산처럼 안 된다고 모든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사자성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신력이 여러분들을 천억 자산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서 20대, 30대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야에서건 한 가지만 잘해서 거기서 프로가 되면은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공부만 잘해가지고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지금 직업은 너무 많아요. 물론 뭐 AI가 지금 나오면서 인간을 전부 죽인다라는 그런 뭐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AI가 인간보다는 못합니다. 왜? AI를 작동시키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AI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것들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의식을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시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누구나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이 보세요. 망가질 때까지도 시장이 좋다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을 보는 눈이, 그죠? 어디를 보느냐? 앉아서 구만리를 보느냐, 그죠? 이렇게 서서도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줄 모르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보세요. 이미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이제 또 듣겠지 하지만 또 그때는 또 안 들을 거예요. 왜? 이제는 터닝합니다. 이제 시장이 상승합니다. 이럴 때 또 어때요? 또 말을 안 들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주도주 보세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락에서 이제 또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또 하락하겠죠? 왜? 미국 시장 하락했잖아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인들이 많이 안 팔았으니까 외인들이 억지로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받치려고 막 하겠죠? 뭐 하든가 말든가 놔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락해서 개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죠? 외인들이 또 막 받쳐준다. 아침에 개파락을 했는데, 그럴 때 가는 종목들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냐? 한미반도체. 왜 지금 이 한미반도체를 그런 역할로 봐야 되느냐? 이걸 내가 사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얘가 푹 빠졌을 때 어떤 조건일 때 한미반도체는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그 종목의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정배일이잖아요. 역배일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망가졌는데 시장의 주도주. 자,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죠. 그다음 누굽니까? 가온칩스. 그죠? 그럼 결국 뭐냐? 시장이 푹 빠질 때 같이 빠진다. 그렇지만 반등을 해서 올 때는 어떻게 온다? 이런 애들이 반등이 잘 온다. 이걸 여러분들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그죠? 그럼 시장이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월요일 날 시작 개파락하겠죠. 그럴 때는 또 어떤 애들이 가느냐? 이렇게 에너지, 중앙에너비스. 자, 얘도 지금 뭐예요? 지금 시장이 지표는 어때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앞에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런 시장 다 봤는데 걔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별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주 3개는 어때요? 정별이잖아요. 그게 주도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고 지금 얘도 보세요. 시장이 역별인데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정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런 주도주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대 5일선을 안 깹니다. 잘 들으세요. 자, 얘 5일선 깼지요. 깼는데 뭐 했어요? 양봉으로 싹 바꿔버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주도주라는 거예요. 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이잖아요. 대장이다 보니까 지금 얘 어떻습니까? 얘도 보세요. 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5일선 깨고 음봉이에요. 음봉인데 카멜레온처럼 바꿔버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고,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고,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고. 이게 카멜레온 주식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얘도 뭐예요?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죠. 흥구석유는 과거에 얘가 이제 조금, 그죠? 저도 대주주가 팔았나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얘도 지금 보면 요는 어떤 형태를 갖추지만 항상 뭐냐면 이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다. 지금 얘가 조금 묵직하니까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을 하고 있지만 또 뭡니까? 또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극동소유가 나올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튼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다? 반도체에서는 그죠?
반도체에서는 지금 누구죠? 걔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이고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주도주들은 누구냐면은 저런 애들이 주도주다.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사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흥국석유 그다음 뭡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엘컴텍인데 자, 여러분들 이 엘컴텍은 뭐냐면은 사실 이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보면은 이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뭐 세계 2차 대전도 뭐 독일 그럼 여러분들 독일은 뭐 전쟁을 좋아했는데 잘 돼. 그건 예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중동이라는 나라는 항상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늘 뭐 그죠 이렇게 뭐 즐기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이 심해지면서 이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 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왜 이 금을 선호할까요? 금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일단 뭐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 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엘컴텍이 지금 금값이 막 치솟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엘컴텍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주도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라고 드렸던 종목들이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천년만년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날 고점, 목요일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올같이 드리면은 그죠? 월요일부터 뭐 여러분들이 뭐 5일선 기준에서 저점 잡아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셨다면은 이 지금 뭐 자금 테크놀로지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로모틱 관련해서 그죠? 30%면 그거 큰 겁니다. 자, 9만 원이죠. 12만 원이죠. 주당 얼마입니까? 대략 3만 원이죠. 100주만 사도 3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잘 보시면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야, 저 전문가가 주는 정보 뭐 기본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시장을 읽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로봇이 뭐를 인간을 대체하고 뭘 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AI가 절대 주식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로봇이 왜 주식을 할 수 없느냐?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얘가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고 그 경우의 수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신화를 쓰고 싶으면은 바닥이 없는 신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하나도 안 잃어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1000억의 신화를 쓰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하락장이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뭡니까?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딩을 해서 만약에 그 수익 구조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뭐예요? 전부 다가 다 수급이잖아요. 수급 중에서도 세력이잖아, 그죠? 그럼 결국 여러분이 세력과 같이 겨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했죠. 세력보다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자금을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를 하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나는 그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수익 구조 30% 몇 프로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내는데 그죠?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그건 뭐냐? 자기 탓을 해야죠. 예. 여러분들
음식점 가가지고 뭐 여기 뭐 맛이 있네 없네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음식점을 선택했잖아요. 모든 게 다 뭡니까?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거. 그냥 가만히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만 부르짖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뭡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라는 거. 많은 경우의 수를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악마에서 천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오늘 제가 뭐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고 또 뭡니까? 또 월요일 날 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은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주말 특집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그죠? 또 제 유튜브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방송 마치면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부산으로 가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종목이 뭐냐면 가온전선입니다. 자, 가온전선은 뭐죠? 변압기, 그죠? 관련해서 지금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뭡니까? 재룡전기가 움직였죠.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온전선 이렇게 확산되죠, 그죠? 그러면 전기, 그다음 뭡니까? 전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야 이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자, 그다음 뭐냐면은 써니전자입니다. 자, 이 써니전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대선주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총선 하기 전에 대선주는 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잡고 트레이딩 하는 거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써니전자. 내가 써니전자 말 안 하지만 지금 써니전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써니전자가 뭐예요? 이제 지금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ING란 말이에요. 그럼 써니전자는 누구냐? 안철수 의원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동안 뭐 이재명 관련한 종목, 한동훈 관련한 종목, 뭐 조국 관련한 종목 이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또 안철수 의원 관련한 종목이 들어오고 있죠. 왜? 뭐 이제 거기에서 당선되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뭐 국민의힘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그런 재료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써니전자가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 자, 사막 콘덴스는 뭡니까? 사막 콘덴스는 전선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 변압기, 그죠? 반도체에 가장 필요한 게 전기와 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뭡니까? 전선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사막 콘덴스가 또 새롭게, 그럼 전선은 뭐가 먼저 움직였냐면 대원전선, 그죠? 대한전선, 막 이렇게 전선주들이 움직였는데 다시 또 누가 나왔냐면 사막 콘덴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P 시스템, 요 반도체죠, 그죠?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입니다, 그죠?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하락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는 모르죠.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많이 4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변압기 쪽으로도 움직이면서 바이오도 움직이는데 많이 켰다가 그 첫 번째 눌림을 잡아주고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가.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센즈렉 같은 경우도 역시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면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SP 소프트도 역시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전략, 그죠? 오픈 AI사와 AI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지금 SP 소프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요 내용과 관련돼 있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제 유튜브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